자, 바로 3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유선남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에 좀 일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정부터 한번 챙겨볼까요? 네, 일단 이번 주 일정 먼저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요, 월요일부터 재미난 스케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건축 승인 건수와 신규 주택 판매 지수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2년물과 5년물에 대한 국채 입찰이 나오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내구재 수주와 도시주택 가격 지수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GDP 조정 수치에 대한 발표와 원유 재고 그리고 보스틱과 연준이와 윌리엄스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고요.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스케줄이라고 할 수 있는 PC 물가지수가 나오게 되게 되고요.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까지 나오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번 주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는 메스터 연준위원회 연설과 윌리엄스 연준위원회 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와 ISM 제조업 지수라고 해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지수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되게 되고요. 그리고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 지수, 소비자 심리 지수, 인플레이션 기대치까지 이번 주까지 아주 다양한 스케줄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진짜 이번 주는 바쁘겠습니다. PC까지도 발표하게 되니까. 그쵸. 예. 자, 그리고 다음 뉴스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요타 생산 라인 폐쇄가 좀 연장되겠다. 사실 디젤 엔진에 대해서 인증 조작을 좀 했잖아요. 네. 자, 이게 연장된다는 소식인데 이 소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일본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도요타 쪽에서는 또 다른 악재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도요타 자동차는 일본 도요타 그룹사가 운영하는 두 개 제조 공장에 대한 두 개 생산 라인에 대한 폐쇄를 원래는 2월 초까지라고 했다가 이거를 계속적으로 연장하게 되면서 3월 1일까지 연장했다라고 23일 현지 기준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1월 29일부터 생산 라인이 지속적으로 중단이 됐고요. 3월 4일부터 가동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번 중단 같은 경우는 알파드와 벨파이어 미니밴을 생산하는 미에연 토요타 자동차 차제 이나베 공장의 한 라인과 하이에이스 밴을 생산하는 라인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것 말고는 또 다른 소식이 좀 전달이 되기는 했는데 지금 토요타의 툰드라 등 28만 대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중립기어 동력 차단이 안 된다고 하면서 평지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기어 상태를 중립으로 두면 차가 움직여서 충돌 위험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결정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리콜 대상은 2022년에서 2024년형 토요타 툰드라, 2023년에서 2024년 세쿼이아, 2022년에서 2023년 렉서스 LX600 등등이 현재 리콜 대상이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토요타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유선남님, 미국에서 특히 이제 토요타의 자동차들이 상당히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이런 뭐라고 할까요? 스캔들 아닌 스캔들까지 터졌는데도 미국 내에서는 토요타에 대한 반감이 없습니까? 일단 솔직하게 말해서 토요타가 이번에 조작을 한 게 미국 내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그냥 묻히는 듯한 느낌이 좀 있네요. 원래는 저도 요거보다는 좀 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별일 없이 좀 지나가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지 않고. 네. 왜 이렇게 토요타를 좋아해요? 고장이 안 나요. 고장이 안 나요? 그래서 이미 신뢰가 네. 미국에서는 그냥 토요타 하면은 고장 안 나고 오랫동안 탈 수 있고 이미 신뢰가 너무 쌓여 있으니까 이런 거 터져도 이런 건 다른 데선 많이 터지거든요. 근데 요번에 하나 터졌잖아요. 아이고 야 쟤네들 좀 실수 조금 했나 보다 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심리적으로. 참 예,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좀 유학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코롤라, 캠리, 맞아요. 예. 이런 거 이제 또 한번 타주면 교회 오빠 될 수 있거든요. 저 오빠 차 있구나. 지금 없어서 못 산다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조닌 킴님이 현지에 계시는 분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그래요? 없어서 못 산다고. 가성비가 좋죠. 예. 근데 좀 인테리어가 네. 올드해. 좀 재미가 없어. 예, 약간 이거 옛날 쓰던 플라스틱을 지금도 쓰네. 약간 이런 게 아직도 있으니까. 네. 그건 약간 호불호가 좀 있지만 고장은 진짜 안 난다. 요거는 좀 신뢰를 많이 쌓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현지에 계시는 분들이 도요타를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그냥 궁금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스탠다드 차타드에서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스탠더드 차트에서 재미난 소식이 발표가 됐습니다. 현재 자신들의 은행의 주가가 너무 낮음을 인정을 하게 되면서 빌 윈터스 최고 경영자가 현재 배당금에 대한 증가 10억 달러에 해당하는 신규 자사주 매입 연간 이익 18% 증가를 발표하면서 주가를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면서 부양시키겠다라고 소식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스탠더드 차티트 같은 경우는요, 이제 올해 현재까지 4%, 지난 12년 동안 16% 하락한 주가에 대해서 주가가 현재 지금 당장 원래 받아야 되는 가치보다 엉망이며 이것보다 더욱더 끌어올리겠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뭐 주가 방어를 위해서 이런 여러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딥니까? 그럼요. 정말. 예. 자, 다음 뉴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미 다이먼이 JP 모건 주식을 매각했어요. 자, 이 소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작년 10월부터 자신이 가진 870만 주에 해당하는 주식 중 약 10%를 조금 넣는 100만 주를 팔겠다라고 이미 언급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번 주 금요일 기준으로 약 10%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각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약 82.2만 주를 매각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이거는 18년 재임 중 첫 매각이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일단 이런 수치는 약 150밀리언 달러, 1억 5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규모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고, 현재 매각하는 것은 은행에 뭐 별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10월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던 매각이다. 그리고 세금과 여러 가지 가족 관련된 일로 쓰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재 은행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야, 저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이제 그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거의 임기가 끝난다. 그러니까 2026년까지다. 그래서 이제 그럼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후임은 누가 될 것이냐? 그래서 뭐 여성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혹시요 이게 CEO에서 사퇴하게 된다고 해서 꼭 주식을 팔아야 될 건 없죠. 이거랑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니겠죠? 아무래도 그런 것이랑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일단은 제이미 다이먼이 직접 언급하기로 자신은 앞으로도 지분을 보유할 생각이다. 우리의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여전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 뭐 매각하려는 움직임이나 아니면은 뭐 JP 모건을 그만두기 때문에라는 이유로 아마 팔고 있는 것은 아닌 걸로 같고요. 아무래도 언급했던 것처럼 여러모로 뭐 이제는 좀 이제 임기가 이제 끝나가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좀 미리 노후를 준비하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니 뭐 세금 조금 내고 네. 가족과 좀 뭐 좀 놀고 싶어. 네. 그래서 2천억을 팔았어. 그냥 아우 야, 나 돈이 좀 없네. 이번에 휴가 좀 가야겠다. 휴가 좀 잠깐 가족들하고 좀 쓰게. 2천억. 이런 느낌.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뉴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벌금형을 내라고 이제 공식 명령이 떨어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몇 주 전부터 사실 트럼프가 벌금을 맞을 거는 이미 뭐 다들 알고 계셨지만, 현재 벌금이 이자로 인해서 4억 5,420만 달러까지 늘어났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현재 이것이 모두 공식 명령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서 사실 여기에 대한 경고가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제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현재 우리가 너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경고가 인터뷰를 통해서 발표가 되기도 했고요. 현재 도널드 트럼프에게만 약 매일마다 이자율이 약 11만 4천 달러 이상 발생한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요거에 대해서 혹시 저번에 언급드렸던 뉴스를 기억하시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면,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의 자산을 부풀려가지고 훨씬 더 나은 이자를 지급받거나 혹은 부당하게 조금 더 돈을 더 빌릴 수 있다거나 하면 약간 그런 쪽에 조금 부당 이득을 좀 챙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순자산 부풀리기 사기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료 판결을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됐었습니다. 유료 판결 맞죠? 유료 맞죠? 유료 맞죠? 맞습니다. 예. 같은 말이네. 유료. 근데 저러고 나서 딱 신발 판 거죠? 그렇죠. 청켤레. 천켤레. 근데 1시간 만에 다 솔드아웃. 솔드아웃 됐고. 예. 참 이게 진짜 사업 수단이 없어. 그거 가지고 돈이 되나? 농담입니다. 자, 그리고 예. 다음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또 예정대로 이렇게 되어가고 있군요. 볼보가 결국 폴스타 지분을 줄여가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뭐 여러모로 잡음이 굉장히 많긴 했었는데 일단 볼보가 현재 폴스타의 지분 62.7%를 매각할 계획이다. 약 기존 지분을 48%에서 18%로 줄일 생각이다라고 소식을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지분을 볼보차 주주들에게 분배를 하기로 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일단은 현재 지분 판매어치는 95억 크라운 혹은 1조 2천억 원어치를 주주들에게 분배할 계획이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현재 볼보차가 다음 달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승인을 받게 될 경우 현재 볼보차의 지분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8%에서 18%로 줄어들 거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최근 들어서 사실 볼보차 같은 경우는 폴스타에 과도하게 관여한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었고 이런 조치로 인해서 자사의 전기차 역량에 집중하겠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는데요. 일단 그럼에도 볼보는 2024년 재미난 라인업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일단 볼보 같은 경우는 최초의 3열 전기 SUV EX90과 최초의 전기 미니밴을 이번에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이것을 판매하는 것이 전기차에 대한 비중을 줄인다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언급드릴 부분은 볼보차가 이렇게 지분을 희석한 이후에도 여전히 지분 18%를 쥐고 있을 예정이고 10억 달러에 해당하는 전환 대출도 남아 있어서 양사의 협력 관계는 여전히 이어질 예정이다라고 소식을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사님, 혹시 볼보가 미국에서는 인기가 많아요? 볼보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매니아층이 많은 자동차죠. 일단 폭넓게 모든 사람들이 볼보를 한다기보다는 사실 토요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유학생들이라거나 아니면 조금 더 믿을 수 있는 약간 브랜드의 대명사 같으면 일단 볼보차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은 아닌데 약간 조금 좀 중후한 남자들 사이에서 좀 인기가 있는 편이라고 해야 되나요? 중후한. 그렇긴 해요. 약간 아니 디자인은 되게 세련돼졌는데 글쎄요, 볼보 탄다고 말 조심해야 되겠다. 아유, 다 이제 글로벌하고 다 끝났는데 뭘 막 해요. 분명히 저희 구독자분들 가운데도 네. 볼보 타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텐데. 네. 막 해도 돼. 볼보 근데 이쁘잖아요. 예뻐요. 그리고 저 진짜 놀란 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볼보 그 쇼 뭐죠? 그러니까 쇼룸 가서 딱 탔는데 가격대도 그때 제가 탄 게 아마 90인가 그럴 거예요. 비싼 거. 근데 그게 8천만 원이 안 되더라고. 그거 비싼 거 아니야? 비싼 건데 8천만 원이 안 가장 되더라고. 높은 높은 라인업인데. 근데 그러고 나서 아무튼 그랬는데 뒷자리를 딱 타니까 사장님 차인 거예요. 근데 가격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예쁜 차가 있을 수 있지라는 생각이, 그때 착한 차가 있을 수 있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엔진 없는 거 아니죠? 엔진 옵션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레이달리오가 어떤 주식을 팔고 빅테크를 매수했다고 해요? 맞습니다. 레이달리오 같은 경우는 올웨더라고 하면서 보통은 소비재를 오래 갖고 있는 분으로 유명한데요. 일단 레이달리오가 이번에 여러 가지 소비재를 팔았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펩시, 프록터앤갬블, 코카콜라, 월마트 등등을 사실상 자신이 판매한 상위 4개 종목으로 일단 언급이 되기도 했고요. 그 대신 매수한 상위 5개 종목이 좀 재밌습니다. 이번에 일라이릴리와 엔비디아, 비자, 그리고 프로그레시브 코퍼레이션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사실 상위 4개의 종목이 거의 대부분 최근 들어서 올라가고 있는, 많이 모멘텀을 타고 있는 친구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되면서 조금 이번에 좀 재미난 소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고금리에 따른 소비재들에, 그리고 또 소비 심리에 타격을 듣게 됐다라고 언급이 되게 되면서 이번에 소비재의 비중을 줄였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재 비중은 여전히 포트폴리오 내에서 2위에 해당한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고, 알파벳과 메타 그리고 일라이릴리에도 추가적으로 비중을 늘렸다라고 언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소식이 또 회사별 우리 실적 발표 소식들이 있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많은 기업들의 어닝 발표가 좀 있었는데요. 일단 버크셔 해서웨이 어닝 발표가 있었는데 매출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지만
EPS가 예상보다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중요한 소식은 현재 버크셔가 어마어마한 양에 해당하는 현금을 들고 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현재 기록적인 현금을 쥐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조금 현재 앞으로 나올 일들을 좀 대비하는 모습들이 좀 아니냐라고 언급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리오토에서 어닝 발표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 부진하고 있는 미국의 전기차들과는 조금 다르게 매출과 EPS 양쪽에서 커다란 비트가 나오게 되면서 현재 장외에서 10%가량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도미노 피자 같은 경우는 매출은 미스, EPS는 비트를 냈는데 일단 2년 만에 가장 높은 EPS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중요한 건 현재 배당금과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현재 주가가 장외에서 5%가량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사님, 리오토가 지금 현재 나왔던 실적 발표 결과를 보고, 뭐, 물론 이 기업을 보고 전기차 시장의 전반적인 전망 같이 보기는 좀 힘들 수 있겠으나, 뭐, 어떻게 보세요? 이번?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너무 전기차에 대해서 너무 후려치기 판매를 하는 게 가장 커다란 게 아닌가. 사실 이번에 미국 쪽에서도 좀 덤핑을 그만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고, 이번에 G20 회의에서 옐런 재무장관이 얘기를 한다라는 언급이 있기는 있었거든요. 이제 예. 중국 쪽에서 지속적으로 전기차에 대해서 싸게 가져갈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약간 신생 전기차 회사들 혹은 유럽과 미국에 있는 전기차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에서 좀 커다란 피를 흘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는 아예 정부 쪽에서 대놓고 전기차 섹터를 밀어주고 있다 보니까 아주 싼 가격에 생산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경쟁을 하려는 이제 미국 기업들 사이에서는 이제 생산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마 중국의 전기차가 얼마나 잠재력이 현재 있는지, 얼마나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약간 부분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산업 전체적인 어떤 턴어라운드가 아니라 일부 네. 중국 기업의 부상이네요. 이거는 그쵸.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도미노 피자가 또 도미노 피자. 도미노 피자 좋아하세요? 피자 가운데는 도미노 피자가 제일 맛있는 것 같긴 합니다. 포테이토. 저는 그 포테이토. 스위트 포테이토. 고구마. 고구마? 네. 네. 없습니까? 몰라요. 나는 그냥 포테이토 먹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별 소식 네. 투자 의견 상향 하향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재미난 기업 3가지의 투자 의견 상향 조정 소식이 있었는데요. 프레디 맥과 그리고 페니맥 키피에서 투자 의견 상향 조정 소식이 나왔고요. 그리고 벤틀리에서도 로젠블라트에서 투자 의견 상향 조정 소식이 나왔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프레디 맥과 페니맥 같은 경우는 현재 모기지 관련해서 대출을 하는 회사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현재 주택시장이 좀 안정이 된다라는 모양새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투자 의견 상향 조정 소식이 나왔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은 조금 흥미롭게 주거비 관련해서 혹은 주택가격 관련해서 조금 지켜볼 만한 부분이 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 들어서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돼 가다 보니까 작년 11월부터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좀 상향 조정하는데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 발표 기업들이 또 이번 주 이렇게 많았네요.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요, 유니티와 줌, 워크데이의 어닝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화요일날 같은 경우는 노르웨이전 크루즈, 로우스, 카바 등등의 어닝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수요일날 같은 경우는 노바백스, 바이두, TJ맥스의 어닝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또 장마감 이후에는 AMC라는 많은 분들의 밈주식 어닝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날 같은 경우는 셀시우스와 델, 비스커, 사운드하운드 요즘 핫했던 기업이죠. 그리고 Zscaler의 어닝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푸보TV, 플러그 파워 등등의 어닝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하게 AMC가 네. 또 꿈틀댈 것 같은 그래요? 민주식의 대명사 AMC. 예. 또 전투 민족들 한번 또 참가해야죠. 근데 요즘 밈주식은 이거 안 쳐주지 않습니까? 안 쳐주죠. 좀 올드해졌죠. 벌써 영감님 됐어. 영감 AMC. 밈주식. 영감님. 네, 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유사남님 혹시 이번 주 실적 가운데 가장 좀 눈여겨 보시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유사남님께서는? AMC.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번에 펄솔라 어닝 발표가 있거든요. 이제 펄솔라 같은 경우는
많은 애널리스트 사이에서 그래도 태양광주주 중에선 가장 투자할 만한 회사다라는 언급이 있었는데 과연 이번에 다른 모든 태양광 회사들의 어닝이 망한 가운데 안에서 과연 퍼스트솔라라고 다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조금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 말고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뭐 한국 분들이 좋아하시는 AMC나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유튜브에서 아마 지속적으로 다룰 부분이라 아무래도 이것도 좀 관심 갖고 보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아, 왜요? AMC에다가 딱 20만 원만 넣어볼까요? 20만 원? 오, 괜찮겠는데요? AMC. 근데 아니, 언제 이러면 안 돼. 아, 이게 이런 습관, 이런 투자 습관. 네.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이런 거. 아, 이것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얼마나 편하게 보십니까? 예, 이래놓고 뒤에 가가지고 사고 있는 거죠. 자, 좋습니다. 예. 우리 유선남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시장을 한번 같이 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안 되구나. 피자는 오구 피자가 맛있다. 아, 그래요? 자,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피디님. 네. 네, 지금 이제 선물 지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선물 지수는 지금 0.0%네요. 네, 0.0%고, 안 돼요? 그리고, 네, 일단 제가 언급을 해드릴게요. 다우 같은 경우 0.03% 하락하고 있고요. 나스닥은 0.08%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조금씩 뭐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제가 요거만 잠깐만 하도록 자, 할게요. 네. 됐죠? 일단은 좀 지수는 보합권입니다. 예, 일단 지수는 보합권이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지수 선물 봤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좀 셋 다 하락이었었어요. 그 지금 화면 잠깐 보시면 다시 올라왔대요. 네, 그쵸. 이게 하락을 좀 회복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그 근간에는 사실 금리가 좀 내려가고 있는 측면도 있어요. 네, 앞서 설명해 주셨지만 4.2까지 다시 한번 내려오고 내려왔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금리의 하락도 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제 거 다시 한번 좀 전환해 주시면, 네. 지금 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맵을 보게 되면요. 엔비디아가 지금 1%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이제 위치가 조금 바뀌었죠. 아, 네, 그렇군요. 원래 여기서 놀다가 네, 원래 거기 애플 있었던 자리였는데요. 얘가 이제 사이즈가 커졌어. 사이즈가 커져가지고 일로 갔습니다. 네. 여기 있었죠, 여기. 네, 맞아요. 여기 애플 있다가 자리에 있었어요. 여기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 예, 애플은 이제 위로 올라가고 네. 조금 이제 위치가 좀 변경됐죠. 자, 아마존도 6%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이제 뭐 다우 지수에 편입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뭐 시장에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월마트 3대1 주식 분할 이 하게 되면서 1대 3이죠. 예, 주식 분할하게 되면서 1% 정도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버크셔 해서웨이도 2%대 2% 정도 되는 상승 폭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마이크론이 오늘 올라가네요. 4%. 마이크론이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엔비디아. 혹시 네, 엔비디아 네, 말씀하세요. 네. AMD는 변동성이 크네요. 지금 말하려고 하면 2% 3% 막 되어 있네요. 잠시만요. 제가 다시 새로 고침을 한번 해야 예. 되겠어요. 네. 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흐름은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엔비디아도 2%에서 1%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AMD도 마찬가지로 한 2%대, 1%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네. 마이크론이 오늘 그 엔비디아의 HBM3E 를 이제 제공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SK 하이닉스만이 HBM을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예. 지금 보니까 2024년 2분기에 출시될 엔비디아 H200 텐서 코어 GPU 여기에 들어가는 HBM3E를 이제 마이크론이 공급하게 됐다. 혹시 PD님 요거 한번 보여주세요. SK 하이닉스는 이거는 좀 제가 좀 취재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일단 H100이 아니에요. 예. H200이니까 그러니까 예. 2분기부터 출시될 H200이에요. H200. 그리고 이제 HBM3가 아니라 HBM3E예요. 그래서 예.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걸로 SK 하이닉스가 그러면은 피해를 입느냐는 저희가 추가로 알아봐야 됩니다만 예.
지금 이 내용만 보면은 H200이 이제 올해 2분기에 출시되니까 거기에 마이크론이 들어가게 되는구나라고 하면은 물론 이것까지 SK 하이닉스가 다 먹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게 그러면 이제 시장의 부정적인지는 조금 더 그렇죠. 취재를 해봐야 알 것 예. 같습니다. 저도 지금 방금 나온 소식이라서 요거는 조금 더 취재가 필요한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소식 때문에 마이크론이 오늘 꽤 많이 올라가네요. 한 4.41%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야, 그럼 음. 뭐 AMC 이거는 뭐 네, 이건 뭐 분석이 안 된다. 예. 한번 해주시죠. 뭐 한번 보여주시죠, 피디님. 네, 야, 이건 뭐지? 야, 간판만 나오게 됩니다. 예. 할 말이요. 참. 이건 모르겠습니다. 조금 확대하면 네. 약간 고개 들고 있죠? 약간 고개 들고 있죠, 여기. 이번에 여기 어떻게 이렇게 갈지. 말투를 어디서 배워 오셨어요? 네. 그렇죠. 이거 너무 재밌다. 과외했죠, 과외. 네, 그다음에 이렇게 될지 네. 아무도 모르죠, 요건. 예. 뭐 10불까지 이렇게 되면 이제 오마카세 한번 먹을 수 있고 그렇죠. 내려가면 한 2달 굶어야 되고 네, 이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일정은 PC 일정 있고 그 다음에 셧다운 그것도 아마 조금은 경계감이 있을 거예요. 막 크진 않겠지만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신경 쓰시면서 네.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이제 글로벌 라이브가 저희 시청자분들께 또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렇죠. 네. 아마 이번 주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글로벌 라이브는 마지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정말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 주셨던 우리 글로벌 라이브 사실 뭐 이거는 끝나고 우리가 빨빨 하는 게 아니라 네. 또 다른 또 더 재밌는 그런 프로그램을 위해서 잠시 이제 개편을 통해서 잠시 동안은 이제 글로벌 라이브 타임에는 조금 쉬고 솔직히 예. 팀장님이 새벽으로 가셔서 엄청난 역할을 해주실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새벽을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게- 아침 6시로 가게 되면서 도저히 이제 팀장님이 바이오 리듬이 글로벌 완전 라이브. 깨져버렸어요. 지금 벌써 지금 내가 이거 가능할까? 참.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고 내일은 저희 또 최용석 매니저님이 나와서 네. 어찌 보면 글로벌 라이브의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네요. 최용석님의 마지막 방송. 최용석 매니저의 개인 방송. 개인 방송. 개인 방송? 개인 방송 아니죠. 패널로서의 방송.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저희 글로벌 라이브를 꾸며주셨던 모두 다 모시고 싶지만, 네. 모두 다 모시고 싶지만 글로벌 라이브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또 많이 끌어주셨던 패널분 대표 세 분만 네. 이제 스튜디오가 저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 분을 모셔서 아마 좀 뜻깊은 마지막 방송을 목요일 날 이번 주 목요일. 이번 주 네. 목요일 날 마지막 할 예정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번 주 목요일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예. 그동안 글로벌 라이브를 빛내주셨던 정말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또 저희 뇌리에 꽉 박혀 계신 그런 분들 예. 함께 저희 이 자리를 또 밝혀줄 예정입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 저도 네. 이제 내일 화, 수, 목 3일 있잖아요. 3일 동안 정말 많은 것들 좀 전달해 드릴 거 좀 정리를 해서 좀 드릴 예정이고요. 네. 뭐 그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또 준비를 해 주시니까 네. 목요일까지 좀 많은 분들께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취재팀의 일을 좀 더 열심히 취재팀 일을 조금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예. 약간 배정이 좀 그쪽으로 예. 비율이 좀 바뀌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 자, 좋습니다. 뭐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이 나오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댓글을 미리미리 써주셨으면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시청률이 낮았어. 시청률이 낮았어요. 시청률이. 그 저희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위치가 바뀌는 거니까 저희 3프로 TV는 계속 사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아직 오늘이 아니잖아요. 아직 화수목 많이 남았으니까 내일도 저희 글로벌 라이브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조합은 다시 못 보나요? 근데 뭐 저희 이 조합 볼 수 있죠.
네. 볼 수 볼수 있겠죠. 있죠. 많은 분들께서 저희 방송을 봐주시면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글로벌 라이브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일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이번 주 계속 나가지 마세요. 내일까지 아니 목요일까지 나가지 마. 지금 밤새도록 로그인만 밤새도록 해도 네, 로그인만 해주세요. 로그인만. 해주세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